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에 대한 세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법정 관리인에서 해임되면서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월 29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1일에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황 전 총리의 선호도가 17.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국무총리 선호도는 15.3%로 2위를, 이재명 경기지사는 7.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총 1,771건으로 11월 거래량 기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에 대한 세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 행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정식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법정 관리인에서 해임되면서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은 지난 22일 조 대표를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김창권 씨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채권단은 조윤호 대표가 그동안 매각에 소극적이었다며 관리인이 변경됨에 따라 매각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 원 정도가 사회 간접 자본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주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 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 거제간 남북 내륙 철도가 사업이 핵심이고요. 주요 고속도로와 고속철이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 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도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24조 원이 조금 넘는데요. 네. 이건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북 내륙 철도에 4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등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과 물류망 구축 사업이 10조 9천억 원 규모로 가장 큽니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 사업 육성에 3조 6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울산 외곽순환도로 등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은 5조 7천억 원, 그리고 이 밖에 환경, 의료, 교통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규모는 4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이 GTX 사업도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좀 제외가 됐죠? 네,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는 아무래도 지역 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 B노선 사업이 최종 제외됐는데요.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업으로 언급되어 온 만큼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예타 면제가 좌절됨에 따라 예타 통과부터 준공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신도시 사업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이 GTX뿐만 아니라 예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이 불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17개 시도는 총 32개, 총 68조 7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절반도 안 되는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고요. 또 통과된 사업 중에는 지자체의 단기 업적 쌓기용도 있어서 혈세 낭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중 양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역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임상재 기자가 올해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협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세는 여전히 견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고조된 데다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여기에 달러화 강세로 이어진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주가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중국 역시 당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면서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Now, having said that, and despite these global economic concerns, we still see that global growth remains to be sustainable. If you actually look at our projections for 2019, we expect that the global GDP will be at about 3%. And also, inflation will remain steady at about 2.3%. 이번 주 미중 양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같은 기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정도 변동성 확대의 중요 변수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결정을 위해 여는 회의로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So we're expecting that volatility in the year ahead in 2019 will continue, similar to what we saw in 2018. The advice that we provide to high net worth individuals and to our customers is first to understand what are their goals, what are their investment horizon, and what is their risk appetite and tolerance. And with this information, have a conversation with the relationship manager to actually build a model portfolio, a well-diversified model portfolio, one that not only looks at different asset classes, for example, in bonds, in equities, but also looks at different currencies and different geographies.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미 연준이 금리 결정을 위한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면서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TV 임상재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중국 화웨이 최고 재무관리자를 기소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지 시간 28일 화웨이의 멍한저우 CFO를 미 제재 위반 혐의 및 T모바일사의 업무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연방검찰은 화웨이가 스카이콤이라는 홍콩의 장부상 회사를 통해 이란의 장비를 판매해 미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또 화웨이에 대해 T모바일사가 스마트폰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 로봇 기구의 기술 등 사업 비밀을 훔친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귀성길은 설 하루 전인 다음 달 4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총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별 소요 시간을 보면 귀성은 서울에서 부산 6시간, 서울에서 대전 3시간으로 예상되며 귀경은 부산에서 서울 8시간, 대전에서 서울 4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설 특별 교통대책 기간에 일일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편 9편, 여객선 144회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국내 가전시장의 주인공은 공기청정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장에서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3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연초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사흘 연속 시행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의류건조기는 올해 200만 대, 전기레인지는 올해 처음 100만 대 돌파가 유력해 공기청정기와 함께 판매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중계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TV에 따르면 주요 BJ들의 아시안컵 중계 누적 시청자 수는 9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축구 BJ로 유명세를 타며 지상파 방송에도 진출한 경력이 있는 BJ 감스트는 아시안컵 기간 동안 누적 시청자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인 미디어 스포츠 중계는 채팅을 통해 해설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